네.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한의원에서 일을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가정 형편이 막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었고, 또 장녀다 보니까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눈치가 빠르니까 엄마한테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귀족이나 백작이나 이런 어떤 영국의 어떤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막 조선시대 공주님이었으면 시집만 잘 가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었어요. 간호조무사를 할 때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가지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 10년 전인데 그 10년 전만 해도 책을 메고 빌려주러 오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가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읽었던 책이 20대여 재테크에 미쳐라, 금융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진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그때 읽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는 페이지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지, 뉴스킨 하고 나니까 거기에 그게 나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MS라고 통장도 해보고 통장 쪼개기도 해보고 적립형 펀드도 해보고 누가 좋다 해서 개도 해보고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20 초중반에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종잣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한 달에 마지막으로 4년 차에 받았던 월급이 13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은 10살, 15살 많은 언니가 받았던 월급이 170이 안 넘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정말 정말 능력자로 너무 인정했던 언니가 한 15년 경력이었는데 200이 안 넘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40대가 돼도 저렇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점검했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올해 5학년이 12살이고 좀 있으면 13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빨리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앞날이요, 까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했던 게 뭐냐면 전 보러 가고 부적 쓰고 막 이랬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외모 고민인 사각턱을 뉴스킨 갈바닉으로 좋아지게 돼요. 사각턱이 고민이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던 중에 제 스폰서님이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시거든요. 갈바닉 하면 얼굴이 작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뉴스킨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날 지연 사장님 얼굴이 턱 라인이 없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제가 언니 보톡스 맞았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갈바닉 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을 써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환불해준다는 얘기에 구매를 했고요. 그때는 자꾸 저한테 뭐 팔 것 같아가지고 대문도 안 받고요. 한 6개월을 카톡도 읽고 싶고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180도 워시도 썼었고 수분크림도 썼었고 프로바이오틱스랑 살 빠진다 그래서 화이버넷도 먹었고 막 그랬어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갈바닉 효과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번 젤 2번 켜고 쓰고 얼굴 젤 쓰는 헤드를 라인 콜렉터 헤드로 쓰고 막 이랬어요, 혼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찾아보고 셀프로 2주간 해보면서 비포 애프터를 붙여봤어요. 1일차, 2일차, 1일차, 3일차 이렇게 14일차까지 갔더니 얼굴이,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돈 되겠다. 이걸로 투잡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먼저 스폰서님한테 이거 부업해도 돼요? 라고 카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님이 한 이만큼의 장문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글로도 진심이 전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27, 8때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그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앞으로 더 살아야 되나를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여수 여행을 가게 돼요. 여수 밤바다 노래 아시죠? 여수 여행을 가서 바다를 막 쳐다보는데 진짜 여기 뛰어들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애기는 엄마가 어디 갔다고 생각할까?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는 우리 애기한테 엄마가 어디 갔다고 설명해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그래, 죽으림으로 뉴스킨 한번 해보자. 그때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전화해서 언니 그 카톡을 보고 생각이 났다. 서울 한번 가겠다 해가지고 제천에서 월차를 내가지고 토요일날 서울 왔어요. 그때는 써니박 사장님이 특강을 되게 자주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써니박 사장이 강의를 듣고 회사에 대한 검증을 마쳤어요. 그리고 갈바닉 대문을 그날 처음 다시도 아니고 처음 받았고요. 보상을 처음 설명 들었고 하루를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알아본 뉴스킨 사업은 저한테 돈 되겠다.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런 수단이었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제품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거였어요. 데몬을 보고 제품을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뉴스킨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충북 제천에 있을 때였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가 선릉이니까 선릉 근처에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모한테 맡기고 올라오게 돼요. 저희 이모가 80년생이에요.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런 미스한테 저희 아이를 맡기고 올라온 거예요. 이모 도와줘. 나 뉴스킨이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서울에 가야 돼. 그랬더니 뉴스킨?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집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닮아가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저의 이미지는 그래 현주가 결정하면 뭐가 있어. 얘는 뭘 해도 될 애야. 좀 약간 듬직하고 그런 장녀, 장손녀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 근데 네가 알아봤으니까 나쁜 건 아니겠지. 이모가 뭐 해주면 돼? 그래서 애를 좀 봐줘. 그랬죠. 내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기를 볼 테니까 애를 좀 봐줘. 라고 해가지고 이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6살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네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가 이 치과 간호사를 해가지고는 너랑 평생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를 키우려면 엄마가 서울에 가야 돼. 그럼 우리 6밤 자고 한 번씩 보자 라고 하면서 아기한테 얘기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돼요. 제 갈바닉 임상이에요. 사업할 만하죠? 네. 저한테 아마 10억을 주신다 해도 21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훨씬 더 예쁘고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임상을 내고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서울 올라와서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스텔을 잡았어요. 선릉 근처에. 아마 뉴스킨 사업자 중에 고스텔 생활한 게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공개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죠? 여기가 침대가 딱 저 혼자 눕고요. 어떻게 잘못 돌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좁아요. 고스텔이. 그리고 옷장도 정말 최소한의 옷만 들어갈 만큼 좁고요.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면서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5시간 자고 이랬거든요. 모닝스쿨 나오고 아침에 리더스쿨 듣고 뉴스킨 일하고 중간에 시간 알바로 치과 알바하고 저녁에 콜드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자야 12시, 1시고 늦게 자면 2, 3시 이렇게 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잠자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고 초기 사업자고 그 데몬 가방 하나로 나 쓰고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초기 6개월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이그제큐티브 되고 되게 좋았어요. 대리점 되고 나서 되게 의미 없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이그제큐티브 배지도 너무 좋았고요. 그 축하한다라고 하는 엽서도 너무 좋았고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시작됐다 이거에 진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초기 사업을 했죠. 근데 저한테도 사람들이 저만큼의 비전을 봤으면 그죠? 애기도 맡기고 돈도 없이 고스텔 잡아가지고 아침 모닝부터 저녁 투잡까지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할 정도면 정말로 이걸로 쇼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저랑 비슷한 이유들로 이 사업을 떠나가시거든요. 저한테도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인맥이 없었거든요. 서울에
제천에 있다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 인맥 없는 건 당연하고요. 워낙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 나 혼자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라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얼굴도 비춰야 되고 내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마음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 주변에 나 뉴스킨 시작했어 라고 했더니 그럼 나 수분크림 하나만 써볼게 라고 하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진짜 살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2명이 뉴스킨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되게 상처받아요. 내 친구한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감에 막 상처를 받으시는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니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였어? 이런 생각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네는 나를 떠나겠구나.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니네 나도 너네 안 봐. 이러면서 새로운 인맥을 찾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카스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가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유명하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막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파도 타고 들어가서 자기 얼굴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글을 클릭해보고 좀 긍정적이어 보이는 사람한테 댓글을 남기는 거를 1시간에 20개씩 10시간을 했어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그러면 하루를 보면 200개의 댓글이 다는 거죠. 여기 손가락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한의원도 다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약속이 없는 날은 센터에서 10시 전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랑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저 좀만 이따 나갈게요. 그때는 막 1층이 아저씨가 문을 잠궈야지 되는 시스템이었고 지금 비밀번호거든요. 저 좀만 이따 나갈게요. 10시에 나갈게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계속 카카오 스토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저의 고객 서클 전부 90% 이상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1대 파트너로 있는 분들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인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라는 건 제 경험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만큼 그 인맥을 개발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 사업을 얼마나 열의가 있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2번째는요, 지인들이 반대해서인데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만약에 남편이 반대했으면 힘들 거잖아요. 또 엄마도 반대하실 수도 있고. 저희 엄마가 초기 때 저한테 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욕을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욕이요, 욕. 경상도 여자고요. 되게 장군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성격이 저보다 되게 막 괄괄하세요. 그 미친년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한 1년을 엄마를 안 보고 지낸 것 같아요. 거의 안 봤어요. 1년이 지나니까 가족 간에 그게 뭐 오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바디바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쓰면서 한 5년 6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사업하세요.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헬스클럽으로 변비가 좋아지면서요. 티알라인티 먹고 변비가 좋아지면서 이 사업을 막 자기가 알리기 시작해갖고 대리점이 2달 만에 됐어요. 신기하죠. 제품이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 보통 보면 누가 반대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걸 못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향상 저 같은 성향은 남말에 신경 안 쓰는 성격이에요.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근데 또 성향상 남말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뉴스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장점이 없었어도 이렇게 변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인들이 반대해서 뉴스킨 사업을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또 생각이 되죠. 얼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 얼만큼 이 사업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3000GV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네, 예전에 3000GV가 있었죠. 초기 때 지금은요 막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잘하세요? 막 이래요. 데모나면 100만원, 200만원 부르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기 때는요 2000GV가 한 1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 그레이스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우리 사업의 그 자존심 아닌가요?
플렉스블로 요즘에는. 2000GV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 자괴감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뭐 롯데리아에서도 알바로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가는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되게 빠른 승진을 했고 인정받았었고 병원에서 일할 때도 매출 증대나 어떤 그 병원 안에 시스템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너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병원에서 엑셀로 환자 접수 시스템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남들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빨리 오른 편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 이 2000GV가 나를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그래도 한 번도 이거 힘들다고 그만둘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면 방법이 떠오르는데 이 자꾸 동굴로 들어가면은 감정에 빠져 있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저는요, 왜 힘들까를 생각해 봤더니 데모의 횟수가 적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데모를 하는데 또 바디바 하나 나가는 거예요. 왜 데모를 하는데 바디바 하나만 나갈까? 난 2시간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내 말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홈쇼핑을 좀 많이 봐라였어요. 홈쇼핑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저도 별로 남 얘기에 동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그걸 누르고 싶어져요. 몇 개 산 것 중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말투를 바꿔보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설명을 했어요. 데모할 때. 데모할 때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역지사지로 녹음한 걸 들었더니 내가 들어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데모니 활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잘 못했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해? 진짜 괜찮지? 다 쓰면 연락해? 이런 얘기가 정말 못하는 클로징이잖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다시 이제 클로징을 바꾸기 시작한 게 진짜 한 달 안에 좋아지고 싶으면 200 쓰자. 스탠다드 150이고 20대도 쓰는 게 100만 원이야. 이거를요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장미옥 사장님의 있죠. 현금으로 할래 카드로 할래. 그것도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으로 그래서 눈을 잘 안 보고 얘기했어요. 일단 거울 앞에 두고 뭐 바르게 막 주잖아요. 그냥 후다닥 얘기하고 밑에 보면서 뉴스킨 회원가입 시키고요.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늘어서 데모에 클로징이 잘 되면서 매출이 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돌아갔더니 데모의 횟수가 없는 건 컨택을 안 하더라고요. 데모를 받아봐라 라는 컨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컨택을 안 하나 봤더니 명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드 진짜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드보드판에 피부 고민을 막 적어가지고 가로수길 나가서요. 지나가는 사람 막아서가지고 여기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피부관리 쿠폰 드릴게요를 혼자 가면 창피하니까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가서 누가 더 많이 번호 따오나 내기하면서 콜드했어요. 센트럴파크 시티? 고속터미널 가면 정말 많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1시간 안에 번호 누가 많이 따나 내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콜드해가지고 대문도 잡고요. 확률상 한 10개를 번호를 받으면 그 중에 한 분은 대문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매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 따는 횟수를 더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랑 카카오 스토리로 초기 사업 때 그 고객 유통망을 많이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죠. 저희가 막 판매하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맞는데 해야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극복해야 될 과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궁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스폰서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때문인데요. 아이한테 되게 멋진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여기 온 엄마들 되게 많아요. 아빠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당장 아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떠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떤 게 더 아이한테 멋진 엄마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6살 여름 때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한참 약시 치료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엄마가 옆에 좀 있어줬어야 됐어요. 일주일 안에 반나절 빼고는 계속 반창고를 붙여야 되고 약을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모가 도와주게 됐고요.
엄마랑 한 3년 정도는 휴가를 같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정도는 365일 안 쉬고 뉴스킨 했거든요. 주말에 대몬을 해야 될 때는 제천을 미리 내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서 같이 대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내 아이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킨 하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되게 신경 쓰고요. 뉴스킨 하니까 어디 가다 침 뱉거나 어디 가서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쟤는 뉴스킨 하는데 저래? 라는 얘기 들을까 봐.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데 저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제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인천역에 대문을 하러 내렸는데 껌을 밟았어요, 제가. 껌을, 뭐야, 누가 껌 뱉었어. 이랬더니 애기가, 엄마 뉴스킨 안 하는 사람이 그랬나 봐. 애가 엄마의 생각을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데리고 다녔어요. 애기 있는 집에 가서는 같이 놀게 하고요. 애기 없는 집에서도 워낙 얌전해가지고 막 사고 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리고 사고 치면 혼내니까 엄마가 되게 엄하거든요. 이거는 삼성동 코엑스예요. 제천에서 코엑스로 소풍 온 거예요. 엄마 있는 곳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잠깐 가서 애기 얼굴 보고 사진 찍은 거예요. 잠깐 가서 보는데 얼마나 찡해요. 막 이게 애기 엄마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제천으로. 막 그런 사진이에요. 이선혜 사장님이 초기 사업 때, 루비 때셨다 그랬나? 조상혁 사장님이 유치원에서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면 막 이러면서 막 뛰쳐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어깨가 빠졌다고. 근데 대문을 가는 길이셔가지고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애 어깨까지 빠져가면서 이 뉴스킨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내 곧 바꿔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공을 못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몬을 갔다가 아이를 픽업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천에서 아프다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감기 걸리거나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내려가서 옆에 있는다고 아이가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막 되게 서름 받을 일들도 많았어요. 6개월은 이모가 봐줬고 2년은 엄마가 봐줬는데 엄마가 막 구박한 건 아니지만 제 막내 동생이 중1이어가지고 저희 아이랑 2살 차이, 그러니까 삼촌 조카가 2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름을 받을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도 생각한 게 어쨌든 맡겨야 되잖아요. 엄마가 봐주고 있고 내가 속상하고 엄마랑 싸우고 이런 일들이 별로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 또한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지불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엄마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엄마가 죽을 사람, 내가 뭐라고 하죠? 죽을 년이야? 뭐라고 하죠, 엄마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요. 네가 엄마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잘할 수 있어란 얘기를 해요. 요즘에도 그 피인정 올라갈 때마다 아이 일부러 들으라고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 도와줘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듣고 되게 뿌듯해해요. 도와주는 건 이런 거죠. 혼자 스케줄 관리하는 거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밥 챙겨 먹고 씻고 준비물 챙기고 그리고 뭐 고구마 삶아 먹고 계란 삶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마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머리도 미용실, 단골 미용실 있거든요. 가서 혼자 잘라요. 그런 것들이 다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손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밝아요. 그게 뉴스킨 하는 엄마한테 배우는 아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오셨으면요. 진짜 아이 때문에 끝까지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뒤에 저희 아이 얘기 또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대가지불을 했잖아요. 막 아이도 스스로 하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진짜 여기에 매진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랠리를 거의 혼자 가다시피 했어요. 한 명 오면 가고 2명 붙었다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성장을 안 하나? 조직이 왜 안 크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때쯤에 감독님께서, 조기철 사장님께서 랠리 애프터 때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주셨던 얘기가, 이때가 싱가포르 트립 때였는데 트립을 여기 많이 도전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말투 아시겠죠? 트립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지? 이래서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눈을 하나씩 쳐다보더니 자네는 진짜 마음을 먹었구만. 자네 가고 싶은 건가? 막 이렇게 다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뜨끔한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는 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였어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그래, 싱가포르 트립 한번 도전해보자. 그게 8월 중순이었고요. 8월 마감까지 6000GV 대리점 하나를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잘 유지를 했는데 12월 한 달을 안 해가지고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껌인데, 누워서 떡 먹기, 식은죽 먹기 이런 건데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 트립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겠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초기 사업 때 뉴캠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벨로시티런 같은 거예요. 사업자만 되면 보내주는 뉴스캠 본사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갔더니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진짜 재밌고요. 회사가 뭐 이렇게까지 해주지? 막 깨알 감동이, 도시락에서 주는 포크와 숟가락에 다 뉴스킨 로고, 도시락 박스도 뉴스킨 색깔의 뉴스킨 로고, 주는 담요에도 뉴스킨 로고, 우리 로고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걸 기억에 있으니까 싱가포르 트립이 얼마나 좋았을지가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진짜 그 한 달 할 걸.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드니 트립은 기필코 가야지, 꼭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마음을 아예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말도 안 되게 신앙이 생겨가지고, 저 아까 말했잖아요. 막 전보고 부적 쓰고 막 이랬었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생기면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열심히보다는 막 걸어 다니면서 중얼중얼 계속 했어요. 저 시드니 꼭 보내달라고, 진짜 가고 싶다고 막 떼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쉽게 시드니 트립을 유지 마감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저의 첫 트립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통으로 빌려주셨더라고요, 뉴스킨이. 근데 각 나라의 문화재를 통으로 빌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래요. 돈을 준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를 계단까지 차터해줬어요. 이 계단에 뉴스키너만 사진 찍을 수 있게 했어요. 통제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를 불러서 공연도 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략도 들려주고요. 이 트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달링하버라고 하는 시드니의 메인 항구예요. 화려하죠. 너무 예뻤고요. 보이는 다리가 진짜 긴데 이날 만찬 코드가 드레스 화이트였어요. 그리고 풍선을 다 나눠줘가지고 뉴스키너를 쫙 퍼레이드를 했어요. 진짜 예뻤겠죠. 온통 하얗고 온통 파랗고. 그래서 지나가는 호주 사람들이 니네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너 뉴스킨 아냐? 뉴스킨 축제다. 그래서 뉴스킨이 뭐냐 그러길래 검색해보라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서 더 좋았어요. 스폰서님이 제가 첫 트립을 가기 전에 한 2번인가 3번을 혼자 가셨어요. 파트너들 없이.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빨리 트립 같이 가자. 혼자 가니까 진짜 재미없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가서 즐기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니 안에 공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뉴스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조를 정말 많이 해줘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이 케어도 해주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나와의 비전을 맞추는 생각도 그렇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렉서스 딜러를 하는데요. 자동차 딜러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막 잠꼬대하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하고 트립을 가고 싶다는 와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한가롭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다음 트립도 꼭 보내주고 싶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펍에 갔거든요. 근데 진짜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렇게까지 노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노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놀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트립을 다녀왔더니 똑같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뉴스킨 1%, 상위 1%가 된 느낌이었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가시잖아요. 같은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에 대한 확신이 완전 확고해지거든요. 그럼으로써 트립을 다녀와서 사업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비전을 보는 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고 내가 잘 선택했구나. 뉴스킨 하길 정말 잘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도 있고요. 또 내가 지난 분기 동안 우리 트립의 도전 기간이 있잖아요. 참 성장했구나, 잘했구나를 또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가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돈이 안 맞아서 여행지를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만 해도. 근데 여기 가면 형제 라인, 스폰서, 같은 공통분모의 뉴스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24시간 1분 1초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 입장에선 전 여행을 많이 못 가봐가지고요.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아, 여행이라는 게 이래서 재밌구나. 아, 여행 진짜 앞으로 자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삶을 꿈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트립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정말 같이 가자고 스폰서님을 복제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저 트립 갈 때요, 저 포함해서 조직이 4명이었어요. 4명으로 트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코인 티슈처럼 사업이 커지더라고요. 코인 티슈에 물 부으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이 루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에메랄드로 핀업을 했고요. 파트너 사장님, 루비가 됐던 파트너 사장님이 다시 에메랄드가 됐고 둘이 같이 한국 컨벤션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불과 1년 만의 일인데요.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립을 다녀오면요, 내가 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분출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에너지가 막 분출이 되나 봐요. 그게 파트너들한테 영향이 가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무조건 트립을 가야 돼요. 다녀오시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셔서 파트너도 트립을 꼭 보내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목표를 잡은 게요, 9월달 랠리에서 다이아 인정받아야지 였어요. 그리고 그 2번이었잖아요. 이번 연도만 트립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2번 다 달성해야지. 근데 남편 또 좋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걸 저 목표를 세웠어요. 이 목표를 세운 것도 어느 날은 아이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엄마 이번 연도 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번 연도 올해 1월에. 그래서 설마 얘가 나한테 목표를 물어보나 싶은 거예요. 뭐 할 거냐니? 목표를 물어보는 거야? 이랬더니 엄마 지금 에메랄드잖아. 올해 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엄마 올해 다이아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세운 목표였어요. 근데 2달 빨리 7월에 다이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다이아 아니고요. 벨로시티로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로 인정받았어요. 저와 같은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개인기가 뛰어나서 1차 하이라인을 쭉 늘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는 많이 못 늘리는데 사업의 연차가 되면서 역량이 커지고 후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복제를 잘 시키고를 알아가는 사장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벨로시티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4만 라인이 되어야 팀엘리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막막했어요. 아, 4만씩이면 진짜 돈이 많이 벌리긴 하겠다. 진짜 와, 알짜배기 보상으로 바뀌었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1, 2, 3, 4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나 보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된 거거든요. 1, 2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가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전 너무 선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저와 같은
상황인데 다른 다단계로 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웬일이니 복을 걷어찬 거잖아요. 좀만 있었으면 그것도 자기 복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이아 되고 나서 가난하게 살기 글렀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루비가 됐을 때는요, 1년 2개월 만에 됐나? 그래가지고 드레스 입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신났고요. 에메랄드가 됐을 때는 루비가 되고 몇 년 지나서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업이 성장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이아가 되고 나서는 진짜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부자 되겠다. 정말 다이아부터 사업이 시작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코타키나발루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고요. 달성을 했죠. 그래서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해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남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여자도 하겠다 해가지고 뭐 준대요. 그래서 줄 서 있다가 줄다리기를 했는데 첫 판을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성격이 나오는 게 무슨 심리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 편이 경기를 해서 지면 괜찮아 다음에 이기면 되지 라고 다독이는 성향이다. 두 번째는 다음에 무조건 이기게 계획을 짜는 성향이다. 이 두 개가 중에 저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막 모여봐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겨서 스벅 쿠폰이랑 프레뱀프를 받았어요. 웃고 있죠.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지금은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 많이 먹진 않는데요.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먹는 그 맥주 한 잔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 분모를 가진 뉴스킨 형제 라인이잖아요. 또 우리 다음 트립에 대한 비전, 도전,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뿜을지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맥주를 한잔 하는데 밤 공기도 너무 좋고요. 되게 좋았어요. 코타키나발루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에요. 트립이 두 번째인 거 아시죠? 뉴스킨에서 코타키나발루가 두 번째인 거 아시죠? 처음 갔을 때가요 50조 정도 갔대요. 50명 정도가 갔대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700조가 넘었거든요. 정말 많은 뉴스킨 코리아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시드니 트립 갔을 때는요, 조금 이방인 느낌이었대요, 자기가. 여기 모르는 집단에 속해 있어서 너무 불편했고, 싸우기도 했어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사진 찍자고 하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안 찍어주니까. 저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어딜 가면 자기가 사진 기사예요. 코타키나발루 가서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이 시간이 1분 1초 아깝지 않고 너무 알찼고 너무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음 트립을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솟잖아요. 그래서 마카오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또 마카오를 갑니다. 거의 자동으로 됐어요. OV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 그룹 매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동. 마카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몇 년 동안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성과가 부진했지만 해야 할 일들을 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정말 성공한다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사장님이시죠. 메가스타 사장님이시죠. 아닌가? G2G인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요? 네, 이분이 지나가다가 헬스클럽 같이 하셨을 텐데 컨셉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카톡으로 받았어요. 근데 생각 없이 찍고 생각 없이 받은 건데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거여서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근심 걱정 있냐,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부었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따뜻해 보인다, 뭐 긍정적이고 밝아 보인다, 막 부티나 보인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그러면 진짜 삶이 많이 바뀌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킨 3년차 때 신체 위생에 대한 결벽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비 오는 날 여름철에 장마 있잖아요. 그럼 저희 사업해야 되는데 레인부츠 신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물티슈를 항상 챙겨 다녔어요. 다리 닦고 발 닦고 샌들 닦고. 그리고 눈 오는 날 질척거려서 신발 젖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나가기 싫으니까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눈 오는 게 너무 예쁘고 어느 날은 비 오는데 카페 가고 싶고 올림픽대로 달리는데 꽃이 너무 예쁘고 야경이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예쁘고로 바뀐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예쁘다고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아, 내가 조금씩 변하는구나, 삶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11월에 가족여행을 보라카이로 갔어요. 우리 아이가 4학년 때 모습이죠. 아까 그 꼬맹이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목표 설정 같은 것도 해요. 지금은 축구 클럽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건 목표가 영어 시험 3번 연속 90점 이상 맞으면 해줄게거든요.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게 영어 단어도 배워야 되고 노는 시간을 줄여서 문법도 봐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요. 제 말을 이해해요. 몇 년 동안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걸 프로세스를 이해해요. 거기에서 감동이었어요. 꼬맹이들이 이게 가능할까? 뉴스키는 아니었으면 우리 애기가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보라카이 가가지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거든요.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5, 6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 아이가 보라카이? 어디 국내 여행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본도 다녀왔고요. 제주도도 갔다 오면서 비행기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티멜리트 되라고 난리예요. 가족여행 가자고. 그래서 석세스 트립 갔다 오면 되게 속상해해요. 자기는 못 가서. 그래서 빨리 가자고 막 지금도 여행 가자고 막 그래요. 이런 삶을 선물해 주셔서 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7월에 거제도로 가족여행을 간 영상이거든요. 수영장에 있는 펜션을 빌려가지고 노는데 아이가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고 아빠도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계속 수영장에서만 놀았어요. 근데 저걸 지켜보면서 또 막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 하나 선택했다고 저 아이가 저렇게 평화롭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간에 힘들어서 삼천지부에 안 돼서 그만두고 누가 반대해서 그만두고 애 옆에 못 있어줘서 그만뒀으면 우리 애는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130만 원 벌어가지고 저금도 못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근데 학원도 못 보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 6살 때 기억나나? 그때 좀 떨어뜨려 놓고 중고등학교 때 개멋진 엄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다시 되돌아가도 전 똑같이 아이한테 이렇게 대가지불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잘했던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지도라는 걸 똑같이 읽어요, 저희가. 그죠? 저는 20 중반 때 대학을 복귀하면서 원래 뉴스킨 하기 전에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중국어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사범대학원을 가서 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를 보려고 했어요. 중등교사가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6년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다시 입학을 했었어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때 마침 그 전에 읽었던 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정말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했던 게 명상음악을 틀어놓고요. 반듯하게 누워서 숨을 깊게 쉬면서 장학금이 통장에 꽂히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장학금 상장 받는 상상하고요. 그랬더니 아침 6시에 예습이 가능하고 그날 저녁에 복습이 가능해지고 수업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뱉고 다니는 말은 야 언니가 1등이야 공부하지 마. 야 누나가 1등 할게 그냥 공부하지 마.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됐던 게 뭐냐면 중국어과에 원어민처럼 하는 중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었어요. 쟤를 어떻게 이기지? 쟤를 어떻게 이겨 중국어 실력으로. 그래서 진짜 근데 내가 1등 할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뭐해서 이긴 줄 아세요? 저 전체 수석 했거든요. 서술하는 관광학 원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시험지를 가득 채워서 앞뒤로 써갖고 내가지고 1등 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전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학회장도 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 보물지도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글로 먼저 적은 다음에 이걸 시기를 정해가지고 다시 사진으로 뽑아서 판때기에 붙여가지고 잘 보는 곳에다 걸어놔요. 제 2018년 보물지도였어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 다이아 있죠. 진현주 다이아. 그리고 아까 에메랄드까지 됐던 파트너 에메랄드. 저거 상반기 안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지본 공연, 제가 레이지본 밴드를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락밴드를 좋아하면서 그거 이제 분위기에 휩쓸어서 레이지본이라는 밴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헬스클럽 워킹쇼 레이지본이 오면서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대 공연을 한번 가고 싶다. 이번 연도 안에는 한 번은 가보자고 붙인 건데 생일 선물로 이 티켓을 받았어요. 붙여놨더니 붙이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희 팀의 이혜미 사장님이라고 레이즈본의 기타리스트 와이프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아서 공연을 보러 갔고요. 그리고 치어리딩 메가스타가 이번 연도부터 독립하셨죠, 랠리에. 근데 이제 랑연 랠리의 오프닝으로 치어리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꼭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 1월 랠리에 랑아가 또 주관을 하면서 치어리딩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한 대로 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스노보드를 꼭 배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스키장 가려고. 그리고 걸스 힙합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0월 달에 워킹쇼에서 또 공연했어요. 그냥 맘먹으니까 계속 돼요. 그리고 루비로 가보자 해가지고 사진을 막 붙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몇 분이 루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생각이 든 게 1년은 너무 길다. 6개월 단위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2019년 상반기 거를 이 판이요. 그 우드락 판이 좋더라고요. 재활용이 되니까 다 떼고 다시 붙인 거예요. 상반기 안에 블루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아까 에메랄드였던 파트너 다이아 붙였고 다이아 뭐 루비 이렇게 해갖고 직급을 붙여놓고요. 여기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다시 적은 거예요. 레이지본을 워킹쇼에 불러야겠다. 한 번 더. 근데 진짜 부르기로 했어요. 4월에 부르기로 했고요. 그리고 노트북 마이크로소프트 샀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친한 언니가 노트북 사고 싶다 그래서 하이마트를 갔는데 알칸타라 자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 앞에 뭐죠? 핸들 요걸 뭐라고 하지? 여기 까는 그 원단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살까? 하면서 막 검색을 했더니 윈도우가 MS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구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고 싶다,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동시에 기존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막 계속 맞아 떨어져요. 이래서 시각화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생각을 복제하는 거. 저희가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으로 모여요. 전직이 다 다르고 살아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하나. 스폰서하고 생각만 한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초기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초기 때 많이 대들고요. 많이 싸웠어요. 저도 성격이 강성이다 보니 뭐 명령조도 너무 싫고 그리고 막 둘 다 초기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잘한 거지 않나. 어떤 것들을 복제했나 봤더니요.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스템은 초기 사장님들한테는 내가 배우는 곳일 수 있어요. 내가 와가지고 배우는 곳일 수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한둘 생기고 내가 셀리더가 되면 내가 그냥 거기 시스템에 자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셔서 리더가 되시면 포인트 리더가 되고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삼박자가 맞춰져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스템보다 대문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막 들어보면요. 이해 못할 상황은 없어요. 진짜 이 시간밖에 안 되신대요. 고객님이. 들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배우면서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책도 봐야 되고 책 안에서 생각을 배워야 되고 대문도 배우고 대문도 해야 되고 보상도 배우고 보상도 풀어야 되고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 없이 내가 파트너 한 명한테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까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어떻게 맨투맨으로 다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시스템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대문을 우선시하고 고객 만남을 우선시해서 가시게 되면 없어지게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 한 분이 빠지면 다른 분도 빠지고요. 100명 중에 반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합지졸 그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시스템은 항상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복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적이 없어요. 없는 적이 없어요. 일요일까지도 그렇게 일을 했고요. 팀워크에 대한 생각도 복제를 했죠. 팀워크는 일단 스폰서 하라 그러면 예스, 팔로우십을 보여주는 것도 팀워크이고요. 복장을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것도 팀워크이고요.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팀워크이고요. 호칭을 신경 쓰는 것도 팀워크이더라고요. 이해가 가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리크루팅한 초대자가 센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우리 팀의 사장님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사장님이 운동화에 청바지에 화장도 안 한 맨 얼굴로 와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초대자한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는 되게 복장이 프리하네? 라는 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초대자가 보기에 와 여기 되게 다 반짝거리고 되게 예쁘다. 옷도 다 저렇게 깔끔하게 입는구나 라는 게 무언의 의식으로 바뀌면 본인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런 것들이 팀워크라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죠. 험담은 욕을 하는 게 험담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이 험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험담이고요. 없는 자리에서 누가 그러셨죠? 장미옥 사장님이 그러셨나? 없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험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요. 그 험담 하나가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보낼 생각이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요. 얼마 전,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마카오 트립을 도전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단체방에서도 많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 위드팀이구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숙한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삼천집이 너무 힘들고 자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스템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 사업도 사실 확신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 내 에너지를 깎아먹지? 이런 부분에서도 화가 날 거고요. 근데 화를 못 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스폰서가 얼마나 이 사람을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교육했는지를 보고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화를 못 내고 자기 혼자 막 속 터져 하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냐고. 대신 미안하다고.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건데 팀의 분위기를 와해시키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탁 말하려고 하다가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죠.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은 항상 이래요. 상처는 그냥 너가 받아. 상처받는 건 그냥 스폰서가 하는 거야. 어차피 파트너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이런 일들이 그룹을 키워가면서 계속 생기고요. 루비일 땐 루비의 일이 생기고 BD일 땐 BD의 일이 생기고 백만장자일 땐 또 그 단계의 일이 생긴대요. 저는 아직 아니니까. 근데도 그냥 스폰서는 다 이해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하는 게 스폰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양을 늘리라고 해서 그랬어요. 너는 왜 항상 60%만 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넌 100%를 할 수 있는데 왜 60%만 해? 초기 땐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시드니 트립을 도전하면서부터 일을 100%, 200%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너의 위치를 만들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피즈일 때 헬시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랬어요. 누굴 관리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건강에 대한 상식도 없고 무슨 제가 컨을 하냐 그랬는데 그래도 해.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동안컨을 하래요. 했어요. 피부 컨설턴트를 하래요. 했어요. 제품 강사를 하래요. 사팔 트레이닝 강사를 하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스템 안에 봉사를 했어요. 초기 때는 여기 내 파트너도 없는데, 내 소비자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업을 성장해야지. 지금 이게 맞나? 시스템에서 일하려고 내가 일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파트너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형제 라인 사장님이 이혜미, 윤나라, 최혜원 이런 사장님들인데, 제 파트너가 소비자를 초대해 오는데 애프터를 해줄 시간이 제가 없는 거예요. 피부 측정을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 이럴 때 형제 사장님들이 기꺼이 도와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해줘요. 이런 것들도 제가 그동안 많이 봉사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분들도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가 와서 시간이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기꺼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내 파트너를 키우는 길인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발광체가 되셔야 돼요.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내 파트너, 내 그룹을 키우려면. 그렇지 않고서 변두리에서 나는 그냥 여기 도움만 받아야지 라는 포지션을 취하신다면 그게 파트너들한테도 복제가 되면서요. 되게 작은 그룹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복제했고요. 하다 보니 내 기준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스폰서 하라는 대로 했고 리더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 기준에서 이게 성공이야 라고 하지만 성공의 뉴스킨 안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밖에서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킨 안에 오면 그 성격이 치명적으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스킨 안에서는 그 성격을 바꾸는 게 성공의 기준이다 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 기준보단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비즈니스니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BD를 향해 도전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가 위에 있는 거고요. 하나가 물에 있는 거예요. 스포츠 몬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내린 건데요. 와, 저게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누워버렸죠. 6단계의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징검다리 건너고 클라이밍을 하고 한 줄 타기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뛰어내리는 코스예요. 근데 막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두 번째 코스가 통나무여가지고 발을 딛자마자 웅웅 이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에 안전요원이 저를 보면서 따라하세요 라면서 2발, 3발씩 와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뉴스킨을 봤죠. 저게 스폰서구나. 진짜 무서운데 두려운데 스폰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 사람 보고 따라가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스폰서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뛰어내렸죠. 고소공포증에 도전을 했죠. 두 번째는 물이에요. 파이팅! 수상스키 처음 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물이 배만 와도 바이킹 타는 느낌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킨에 오니까 왜 이렇게 물놀이가 많은 거예요. 매해년 물놀이를 가다 보니까 물이 공포이기에 조금씩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이 수상스키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에서 워밍업 한 시간이 3시간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고 나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 BD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눈뭉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뉴스킨 사업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뭉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되게 시렵고 내가 잘 뭉쳐졌다 생각해갖고 굴리면 팍 벗어지잖아요. 다시 막 뭉치다 보면은 막 먼지도 끼고 나뭇가지도 끼고 막 흙도 묻고 이러잖아요. 또 다 털어가면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딱딱해져서 굴리면 와 이렇게 눈사람처럼 굴러가잖아요. 저는 뉴스킨이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작은 눈뭉치를 굴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눈이 크게 들러붙는 때가 오는 법이라고 라고 해서 저는 이분의 시 중에 발췌를 해왔고요. 시드니 갔을 때 4명이었다고 했죠. 제가 7월에 다이아 인정받을 때 랠리를 함께 한 파트너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14명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못 간 파트너도 있고, 근데 이번에 11월 2018년 마지막 랠리를 가면서 또 불어났어요. 23명이 갔고요. 1월에는 지금 50명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룹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눠드리러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키는 이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할 거라는 걸 너무 확신하고요. 5년 뒤에 제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제가 5년 뒤면 39인데요. 39에 백만장자 돼 있을 것 같아요. 30대 백만장자라고 해서 유튜브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진짜 백만장자세요? 막 이래. 그렇게 이룰 거고요. 가능성이란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싶어요.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춤을 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걸스 힙합 공연도 했다 그랬고 뉴스킨 시작하고 나서 공연한 횟수가 30회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세종대 세미나 할 때도 공연해봤고 워킹쇼 공연도 그렇고 서밋센터 1일차 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영상을 보면 안무를 딸 정도까지 자기 개발이 됐어요. 처음에 그냥 나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서 각자 안에 다 거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개발하면 우리가 살면서 뇌를 1%밖에 안 쓴다 하잖아요. 개발하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사람의 잠재력인데 우리 모두 안에 리더라고 하는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있을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우리 주민의 허병철 사장님처럼 백만장자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이상 오늘의 가칭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좋으셨나요? 저는 진짜